국문 공부 해도 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분들 많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난 노배인데 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착 없이 최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학생 수 대비 최하위권에서 초단기간에 1등급 된 비율이 국내에서 최고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거든요. 영상 듣다 보면 나오니 길지 않은 영상 꼭 보시길 바래요. 하나의 긴 문장인데요. ing 나왔다고 뭐뭐 함수로 해석하는 분들 틀렸습니다. 반면 이건 동명사가 주어네 맞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번 해석이 맞을까요? 2번 해석이 맞을까요? 주목할 사실은 두 개 다 문법적으로 맞지만 답은 단 하나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국문 공부 열심히 하지만 해석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단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왜 이런 일이 영어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영어는 한국말처럼 을, 은, 이다 같은 조사가 붙어있지 않죠. 두 번째, 영어는 같은 모양인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한 지문에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여러 조합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틀린 분석인데 맞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즉, 애초에 영어는 조사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앞에 뭐가냐에 따라서 뒤에 자리가 결정되는 것에 의존하는 게 영어인데 이걸 무시하고 전체 구조부터 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잘 될 리가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절대 영어 순대로만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에서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방식으로 25년간 최하위에서 초단기간에 1등급 만든 비율이 국내 최고일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3편 영상은 앞에서 직독직계 영어 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걸 지문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예로서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어 점수에 큰 돌파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도전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시작합니다. 긴 문장이 맨 앞에 ing 나왔다고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는 분들은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많이 접해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분사구문이 아니거든요. 분사구문이려면 컴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죠. 그러니 맨 앞에 ing가 나왔을 때 콤마가 있는 경우에만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정답으로 했느냐? 결국 해석이 적절한 게 답입니다. 격려하는 것, 팀 멤버를 목적어 왔으니까 끊고 명사 뒤라는 자리에 의해서 형용사 가능성이 높다. 1번, 2번 후보가 정해지죠. 이 중에 해석이 적절한 걸 순간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이때 영어 어순에 익숙해져 있다면 바로 고를 수 있죠. 팀 멤버를 어떡하게 격려해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다 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호가 되죠.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목적보, 준동사니까 다시 목적어 오고, 목적어 오면 끊기로 했죠. 이렇게 끊었는데 뒤에 when이 나오죠. 보통 학생들은 when을 보고 앞에를 끊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앞에서부터 읽다가 끊었을 뿐인데 끊고 나니 when이 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when에 세모치고 이 앞에까지 어떤 구조일지를 생각해보죠. 즉 영어 순과 반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해석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 여러 조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운 좋음 맞고 정답인 조합을 생각하지 못하면 틀리는 거죠. 실제로 when에 먼저 세모치고 나서 이 앞부분이 그럼 SV가 와야겠네? 그럼 was가 동사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하는 분들 많아요. 나름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백날 구문 공부해도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앞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뒤에 후보가 결정된다고 했죠. when이 났을 경우에는 when ing 뭐뭐 할 때 라는 후보 하나와 when SV 이렇게 두 가지 후보가 가능하죠. 구문 지식은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when 다음 후보가 두 가지가 된다 라는 거죠. 구문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겠죠. 이걸 위해서 구문 공부를 하셔야지 아까처럼 전체 틀을 보고 이게 when이니까 앞에는 뭐가 와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1번을 타진해 봅시다. 어쨌든 이게 준동사니까 뒤에는 목적어인 거는 확실하고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 구가 되죠. 시간을 나타내는 구가 되니까 떨거지라서 확지 처리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주어였죠. 이게 동사구나. 뒤에 보니까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절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목적어 절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뒤에 걸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럼 1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좀 아직 영어 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해석법이고 그래도 2번인 걸 알아챘으니까 훌륭하죠. 그런데 영어 순에 익숙해진 분들은 바로 코드 앞에서 알아채요. 왜냐하면 주어가 뭐였죠? 팀 멤버가 일을 처리하도록 격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어 어순대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국어 어순대로 한 거고요. 실제로는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주어가 이 내용이었는데 when이 1번이면 새로운 스킬을 배울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새로운 스킬을 배울 때 하고 해석하는 순간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와요. 왜냐? 지금 새로운 스킬을 배울 때인데 일을 처리하도록 격려를 해? 스킬을 배우고 나서 일을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when을 1번으로 해석하는 순간 아 이상하네? 바로 2번으로 가게 됩니다. 즉 뒤에 목적어절까지 보고 나서야 아 좀 이상하네? 라고 할 필요조차 없죠.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어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2번에서는 새 스킬을 배우는 것이 유발할 때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within 목적어니까 왼절의 목적어가 challenge가 되죠. 근데 새 스킬을 배우는 게 문제점을 유발할 때 라고 읽는 순간 앞에서 이미 해석한 주어 부분과 해석이 찰떡으로 어우러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새 스킬을 배우는 게 문제를 유발할 때 팀 멤버들을 격려해 주는 거 딱 좋죠. 여기까지 주어고 그게 이제 was 이었다 결정적인 역할이었다 매니저들의 말 되죠. 그래서 2번으로 확정됩니다.
해석이니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영어 문장은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문장은 잘 해석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해석이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간 앞에서부터만 해석하라고 외쳐온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외치는 선생님이 드물었거든요. 천인문도 제가 최하위 등급을 2달 만에 1등급 만든 이후에 나온 걸로 기억해요. 2004년이죠. 그런데 천인문도 제 기준에는 너무 덩어리를 크게 끊기 때문에 특히 하위권이나 영어순 초보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은 아니지만 제 수업을 안 듣는 일반 학생에게 공부법 알려주는 칼럼 쓸 땐 그래도 직독직해 구문책 중엔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추천해왔습니다. 다만 그 책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부족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제 영상에서 많이 보완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